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썰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여자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한테 도움된 얘기예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자분들이 결혼 못할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죠.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다고. 그럼 어떻게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지금 같은 스탠스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혼식장에 나온 여자분들 중에 겸손하고 자기 위치 알고 자기 주제 알고 그 상대방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는 여자가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가진 게 없을수록 더 많은 걸 바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못해서 사냐고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자분들 나이 먹어서 힘들지 않으려면 저는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하면 본인들이 변해야 돼요. 특히나 이 결혼 문화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호인율이나 출산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결혼 문화예요. 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남자나 여자나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집니다. 근데 결혼을 못해도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결혼 생각이 있으면 일본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봐야 돼요. 여자분들 중에 진심으로 나는 결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은 지금 어떻게 결혼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결혼은 한국의 결혼과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많이 상반돼요. 너무나 달라요. 결이 옆 나라인데도. 한국의 결혼 문화 아시겠지? 굉장히 거품이 심해요. 근데 이 거품을 누가 만들었냐? 여자분들이 만드셨어요. 결혼할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남자한테 많은 걸 바라고. 근데 이거를 낮출 생각이 없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 내릴 생각이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 내려야 결혼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확 내려야. 그럼 일본은 어떻게 결혼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요목조목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과 일본의 평균 결혼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결혼식하고 이제 뭐 주거까지 다 합친 돈이에요. 이것저것 다 합친 돈. 그럼 일본부터 얘기할까요? 한국부터 얘기합시다. 한국은 나 놀랬어요. 2억 7천만 원 든답니다. 이게 보니까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나온 건 최초로 나오네요. 물론 이 듀오가 사실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결정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결정사에서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게 통계청이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네. 일단 결정사에 나온 거랑 얼추 맞네요. 2억 7천만 원 든답니다. 근데 2억 7천에서 하면 내가 봤을 때 남자가 한 2억 들 거야. 남자 1억 3,500? 여자 1억 3,500이 아니죠. 예. 남자가 훨씬 많이 듭니다. 훨씬 많이. 이게 2017년이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3억 3천이에요. 아니 진짜 먹고 살기 어렵지 않나? 와 그새 6천만 원 올랐네. 2022년 기준. 이게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남자한테 이만큼 해달라고 졸랐겠지 이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
하... 이런 거 보면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럼 일본은 얼마나 될까? 일본은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토대로 예전에 본 게 있는데 일본은 남녀 합쳐서 한 6천만 원 네, 듭니다. 이게 3천만 원, 3천만 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더 많잖아. 경제 수준이 더 좋잖아요. 근데 결혼 비용은 한 5배 차이 납니다. 이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자분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물론 이게 지역마다 이제 일본도 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본도 뭐 도쿄 같은 데 비싸게 하겠지. 아니 너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난다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요. 그리고 여기 3억 3천 중에 제가 봤을 때 못해도 남자 지분이 2억 한 2, 3천 들어갔을 거야. 이런 와중에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습니까? 봐봐요. 일본이 결혼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건 간단합니다. 결혼하는 허들이 낮기 때문에. 왜 결혼 허들이 낮냐? 일본 여자들이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결혼 허들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약간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왜 낮냐? 일본 여자들이 남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 일정 소득, 빚 없는 거, 적당한 결혼 자금, 요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이 3억 3천만 원 기준으로 따라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일본의 지금 현재 결혼 문화 6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 이걸 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처럼 가야 됩니다. 일본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일본 여자들은 아무리 늦어도 이 혼인 나이를 선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을 훌쩍 넘어가죠. 노산 문제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럼 일본은 왜 선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한국은 왜 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결혼할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좀 강박관념이 있어요. 나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요. 일본 여자들은 좀 속된 말로 우리나라 나이 30 지나가면 그냥 여자를 안 본다는 거예요. 결혼은 끝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본인 같은 사람 결혼하려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막히는 세대 되는 겁니다. 막히는 세대. 왜냐하면 일본 여자분들도 직업적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본도 여자분이 능력을 갖추는 게 상당히 어려워. 여자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평생 책임진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나 결혼 못해서 선 넘겨서 나이 먹고 저 막히는 선배들처럼 가버리면 나 죽는다. 나 골로 간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자분들은 보통 아무리 늦어도 한 28살? 네, 그 정도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초혼 나이를 볼게요. 일본 초혼 나이가 남자가
30.6세, 여자가 28.6세예요. 한국은 31.3세입니다. 차이가 약간 같아도 이게 무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 웬만하면 나이 선을 넘기잖아요. 더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왜 이런 결혼이 가능하냐? 여자한테 나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차버리면 일본 사회에서 나이 찬 여자는 여자로 보지 않는다. 여자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이런 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거 몰랐을 거야, 아마 이런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들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일본의 결혼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래예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걸 미리 겪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를 보고 싶다면 일본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어서 현재까지 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일본 여자들은 우리나라 여자처럼 결혼식이나 허례허식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허례허식이 별로 없어요. 없고 우리나라는 허례허식이 너무 많죠. 뭐 스드메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뭐 예식장, 뭐 패백, 아니면 뭐 첨적장 이런 것도 맞죠. 뭐 신혼여행 같은 거 다 돈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인식되어 있는데 일본은 어떤 마인드냐면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이 잘 살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뭐 이제 결혼할 때 돈을 좀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굳이 이제 뭐 결혼식 할 때 이제 돈 쓰고 여행 가고 막 그렇게 돈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나시혼이라고 해서 결혼식 없이, 별도의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게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동거하고 좀 다른 게임이에요. 동거는 혼인신고는 안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거예요. 서로 좋으면 우리가 형편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돈 아껴서 우리가 미래에 돈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결혼식 같은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우리 서로 둘이 뭐 돈 없으니까 굳이 결혼식 할 필요 없잖아. 다 아는 사이고. 그냥 결혼식 생략하고 혼인신고하고 살자. 이게 나시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나시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오빠!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여자야? 내 친구를 다 결혼식 좋은 데서 시작하는데 내 친구한테 내가 뭐가 돼? 오빠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헤어져!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결혼 문화하고 일본의 결혼 문화하고 너무 상반돼요. 이게 너무 극과 극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거품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심하고 허들이 너무 높고, 또 한쪽은 거품이 완전히 빠졌고 실속을 추구하고. 그럼 여자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 못한 여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허들을 말도 안 되게 높아놓고 뭐 좋은 남자가 없다, 좋은 남자 안 만날 바에는 혼자 산다. 살아보세요. 그래. 자기들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아. 능력 대단한 여자 별로 없는데 남자들이 이제 결혼 단계에서 왜 걸러요? 능력이 대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대단하지 않은데 많이 따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여자분들은 일본 여자분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 중에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면 자꾸 주변 또래 애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현실적으로 좀 타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너무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가 겪어왔던 과정을 먼저 겪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뭐 듣기 싫어하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먹고 겪으시면 돼요. 겪으시면 됩니다. 여자분들 중에 능력은 없는데 능력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남자도 그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데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고 마음먹는 분들은 일본의 결혼 사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이 아니죠.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